여러분, 버스 요금 영원. 그것도 군 전체에서 말이죠.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경남 의령군에서 2025년 3월부터 시작되는 현실입니다. 인구 2만 5천의 작은 농촌 지역이 대한민국 교통정책의 판도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령군이 추진하는 버스 완전공영제가 왜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농촌 교통,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농촌 지역의 버스 노선, 하루에 몇 번이나 다니시나요? 어르신들이 병원 가려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할까요?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은 버스를 타지 않습니다. 결과는 적자 노선의 증가.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노선을 줄이거나 폐지하겠죠. 그럼 차가 없는 주민들은 그야말로 교통사각지대에 고립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불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도 못 가고 장도 못 보고 일자리도 구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농촌 지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부 의령군의 결단, 완전공영제란 의령군은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버스 완전공영제입니다. 지난 1월 24일 의령군은 민간 운수업체 2개사와 노선권, 버스터미널 등 모든 자산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버스 운영을 더 이상 민간 기업에 맡기지 않고 군이 직접 나서겠다는 겁니다. 수익성이 아닌 주민의 이동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버스 노선을 짜고 운영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한방, 요금은 영원입니다. 3부 경남형 모델 어떻게 운영되나? 의령군은 연초 2달간 협업 운영 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으로 경남형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합니다. 왜 경남형이라고 부를까요? 의령군이 시행 주체지만 경남도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면서 향후 경남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남도는 이 사업에 총 47억 원의 도비를 지원했고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주민 편의 중심의 노선 운영에 유리하다며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까요? 의령군은 13개 읍면 주민 설명회를 거쳐 노선체계 개편 연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핵심은 지간선 체계 개편입니다. 읍면 같은 좁은 지역에는 소형 버스를 투입하고 주요 간선도로에는 중대형 버스를 배치하는 방식이죠. 여기에 수요 응답형 교통, 즉 DRT 콜버스와 행복택시 연계까지 병행합니다. 쉽게 말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간에 버스가 온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노선만 바꾸는 게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교통 시스템 전체를 재편하는 겁니다. 사부 주민들의 반응은? 그렇다면 정작 중요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의령군이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에서 무려 90% 가까이가 공영제 전환에 찬성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율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매일 버스비 걱정 없이 언제든 필요할 때 버스를 탈 수 있다면 특히 어르신들과 교통약자들에게 얼마나 큰 변화일까요? 오태환 의령군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스 완전공영제는 단순한 교통정책이 아니라 교통을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하는 정책입니다. 교통을 복지로 본다. 이 관점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오부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물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재정은 감당할 수 있나요? 지속 가능한가요? 의령군은 이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먼저 완전공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연간 약 100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째, 버스 기사와 정비 인력 등 지역 기반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존 종사자의 고용을 우선 보장하고 운영 확대에 따른 추가 채용도 진행합니다. 둘째, 주민들의 이동성이 증가하면 지역 상권도 활성화됩니다.
버스비 부담 없이 장 보러 나오고 식당도 가고 문화생활도 하게 되면 지역 경제가 순환하기 시작하는 거죠. 셋째, 의령군은 노후화된 의령버스 터미널을 서동행정타운과 연계한 주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공모 사업을 통해 교통 기능을 넘어 행정편의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지역 거점 공간으로 재편한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교통 정책을 넘어서 지역 재생 프로젝트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6부 왜 의령인가? 사실 버스 공영제 자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죠. 하지만 의령군의 완전 공영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금 완전 무료화, 농촌 지역 최초의 전면 시행, 수요자 중심의 통합 교통 시스템. 이 세 가지가 결합된 모델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농촌 교통의 미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교통 사각지대. 이건 의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농촌 지역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의령군이 성공한다면 다른 지역도 따라올 겁니다. 경남도가 47억을 지원한 이유도, 경남형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7부 도전과 과제. 물론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1단계 시범 운영 이후 노선 보완이 필요할 겁니다. 주민들의 실제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수요가 적은 노선은 DRT로 전환하는 등 계속해서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 부담, 연간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의령군은 이미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주민설명회 연구용역, 도비 확보, 자산 양수도 계약까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 90%의 지지라는 강력한 민심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교통은 일자리로 가는 길이고, 병원으로 가는 길이고,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교통은 곧 삶의 질이고 존엄의 문제입니다. 의령군이 던진 질문은 이겁니다. 교통을 복지로 볼 수 있는가? 모든 주민의 이동권을 100% 보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의령군은 2025년 3월부터 그 답을 행동으로 보여줄 겁니다. 요금 0원, 이동권 100%, 인구 2만 5천의 작은 군이 대한민국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함께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의령군의 도전이 성공하길, 그리고 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의령군 버스 완전 공영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